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기대하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잘해주는데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만일 이 말을 한다면 이때는 손절해야 되는 징조입니다. 네, 제 중학교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몇 년 전부터 자꾸 일이 망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저한테 돈을 빌려요. 아직 저한테 못 갚은 돈도 좀 많은데 며칠 전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그 친구가 이번에 300만 원 빌려줬는데 그동안 빌려준 돈까지 해서 다 못 갚는다면 PD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고소를 경찰한테 아마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300만 원 빌려주지 말고 손절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손절을 해야 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친분 대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대상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거래처 직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라고 하면 관계의 깊이일 텐데요. 제가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000만 원 손해 때문에 가족을 손절하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1,000만 원 손해 때문에 거래처 직원 손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손해라는 것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정성, 에너지, 어떤 간접적인 피해 이런 것들 다 손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친분 대비 이런 전체적인 손해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징조가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자꾸 머리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계산 끝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마음이 심란해져요. 내가 이 친구한테 300만 원을 빌려줄 걸 생각하면 머리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못 받을까 봐 머리가 복잡해지고 심란해지죠. 그러면 이게 손절해야 될 때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하면 돼요. 손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 내가 투자했던 거 다 손해보더라도 앞으로의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 친구는 지금이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징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방향이 일방적일 때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죠. 내가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손절의 어떤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경우, 이때 이제 손절의 징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경우가 있죠. 뭐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님은 자녀한테 한없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래서 잘해줍니다. 근데 자녀가 더 잘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럼 보통 어때요? 부모님은 내가 부족해서 못해준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하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그럼 계속 어떻게 보면 자녀한테 끌려다닐 수 있어요. 이것은 뭐 단순히 부모 자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뭐 연인이나 아니면 뭐 친구 간에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보통 알아차리거든요. 내가 지금 일방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이것을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알아차렸지만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안 보면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언젠가는 바뀌겠지 기대하면서 계속 일방적으로 잘해주는데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에 상대방이 만일 이 말을 한다면 이때는 손절해야 되는 징조입니다. 지긋지긋해, 지겨워, 다 당신 때문에 안 된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 이런 말을 한다면 이제는 손절해야 될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그동안 다 해줬던 거 무의미해, 나한테는 좋지 않았어, 과거를 다 부정해버리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잘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잘해줄 필요 없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상대방도 그동안 본인이 받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선을 넘는 경우는 또 손절해야 됩니다. 이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침범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침범에는 물리적인 공간과 마음적 공간이 있어요. 물리적 공간은 뭐 말 그대로 내 집, 사무실, 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이런 거를 자꾸 침범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또 선을 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마음적인 공간이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의 어떤 사생활, 그 다음에 내가 간직하고 싶은 어떤 비밀,
비밀 이런 거에 자꾸 간섭하고 조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영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린은 뭐냐면 용의 턱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을 영린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설에 따르면 이 영린을 건드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용은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인다라는 전설이 있거든요. 사람에게도 이런 영린이 있어요. 절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선을 넘어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된다. 그리고 나서 몰라서 그랬다. 실수였다. 이거는 몰라서 그렇거나 실수 아닙니다. 뭐냐? 존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한 존중 없이 자꾸 나의 영린을 건드리는, 선을 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도 손절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세 가지 징조가 하나 이상 있을 때 선생님께서는 가족이든 뭐 진짜 친한 친구는 바로 손절할 수 있으신가요? 못하죠. 저도 누구보다 손절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이제 손절하면 주식 생각해서 내가 그냥 손해 감수하고 딱 그냥 매도해버리는, 탁 털어버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손절은 좀 달라요. 그렇게 단칼에 끊어낸다기보다는 그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 마음에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손절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손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락도 좀 뜨문뜨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만났던 거 2달에 혹은 3달에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고 상처받지 않게 돼요. 이렇게 뜨문뜨문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서 손절만 된다면 시나브로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순우리말인데 저는 인간관계에서 시나브로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내가 마음으로 푹 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에서 내가 그만해야겠다라고 단절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간관계는 다가갈 때도 그리고 멀어질 때도 시나브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3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그 친한 친구도 내 마음으로는 손절하고 그 다음에 시나브로 이렇게 멀어지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손절을 해야 될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 계속 만나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3분 타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제는 그 사람 계속 만나도 될까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잘 될 운명으로 가는데 힌트를 주었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 될 운명으로 갑니다.